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33인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일찍 간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둘이고 저도 20대 중반에 3년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해서 상견례까지 했다가 남자가 바람 피운 걸 들켜서 파혼한 뒤로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남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마음이 크게 안 갔어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연봉도 괜찮은 편이고 직원들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제가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잘릴 걱정도 없는지라 아직은 아쉬운 게 없어서일까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도 꾸준히 생기는 편이에요. 제가 잘 안 만나려고 해서 그렇지만요. 눈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결혼을 생각하기로 한 전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건지 마음이 확확 가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 서로는 여기까지고 아이 둘 낳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혼전 임신으로 일찍 결혼을 해서 첫째가 10살, 둘째 아이가 벌써 5살이에요. 이 친구는 저만 보면 결혼을 하라고 난리예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라고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라며 너도 빨리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라 라며 성화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미혼이다 보니 이 친구와의 공감대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연락이나 만남이 꺼려지게 돼요. 어느 날은 본인 신랑 회사 상사인데 아직 미혼이니 둘이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나이는 38이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으며 고학력자로 연봉도 높다. 다만 키가 작은데 170 초반대이다. 너가 165 정도 되니까 키 작은 게 살짝 흠이지만 그 정도는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 라며 소개 조건이 나쁘지 않길래 그날은 열심히 꾸미고 주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대부분 만남 전에 서로 연락처 받아서 가벼운 연락 후에 만나기도 하지만 친구는 미리 연락하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그날 직접 만나서 첫인상을 결정을 하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고 솔직히 그 남자분을 딱 보는 순간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미들굽을 신고 나갔는데 170대 초반이라는 남자분은 저보다도 키가 작았고 얼굴은 귀염상이긴 했으나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38이 아닌 40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분은 예의가 있으셨고 굉장히 매너 있게 대해주셔서 저도 친구 남편의 상사이니 언행을 더 조심해서 예의를 차렸고 1차는 그분께 얻어먹고 커피와 가벼운 디저트는 제가 냈습니다. 아쉽게도 2차까지 함께할 동안 그분께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해서 헤어질 때 죄송하다고 제가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건지 더 좋은 분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친구에게 스멀스멀 화가 나더군요. 일단 키는 그렇다 쳐도 나이는 왜 속인 건지 한마디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 사람 연봉이 얼만지 아냐고 네가 네 복을 찾다 라고 저에게 대뜸 소리를 지르네요. 나는 내 연봉도 괜찮아서 남자 연봉 크게 신경 안 쓴다 했더니 그건 네가 미혼이니까 하는 소리라고 결혼하면 남자 연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딴 헛소리를 하냐 라며 남자 얼굴 귀염귀염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네 얼굴은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 사람 면전 앞에 두고 거절을 하냐 라고 합니다. 저도 화가 나서 연봉 말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이랑 키랑 다 속인 거 아니냐 한마디 했더니 38이나 40이나 뭐가 다르냐 네가 40이라고 했으면 나갔겠냐 평균 없이 만나보라고 일부러 신경 써줬더니만
네가 좋은 자리 다 망쳐놨다. 라고 되려 적반하장이네요. 너는 평생 노처녀로 늙어서 생을 마감하라고 네 그 외모가 얼마나 갈 것 같냐. 나중에 다 쭈그렁대서 남자 만나려고 하면 네 그 얼굴로 남자가 만나주기나 하겠냐. 네가 예쁜 줄 아냐. 라며 악담을 퍼붓고는 전화를 끝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자를 만나던지 말던지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도대체 지가 무슨 상관인데 저한테 저딴 말을 해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가 전화 끊고 나서 카톡으로 여자나이 33이면 노처녀의 노산이다. 몸 관리나 잘해라. 이렇게 왔어요. 열받아서 저도 욕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 엄청 잘난 외모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장한 외모라고는 생각합니다. 친구는 오히려 노라조의 성함은 모르는데 노래 잘하시는 분 그분 닮았거든요. 20대 때 친구들이 너 노라조 닮았다고 그 친구를 놀리면 제가 그 사람 잘생긴 편이라고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친구에게는 위로가 아닌 비꼬는 걸로 들렸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걸로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건지 하여간 별 이상한 애를 10년이나 친구로 둔 것 같아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간단하게 적을게요. 저는 32살이고 남친은 34살이에요. 2년 사귀었고 남친과 저는 성격, 대화 잘 통하는 편이에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성향이 비슷해요. 하지만 단 하나가 문제예요. 전 강아지 2마리 키우고 남친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좀 심해요. 그래서 2년간 집 데이트나 강아지랑 함께는 거의 못했고 저희 집 가끔 올 때 남친은 마스크를 끼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했고 이야기가 오가다가 강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매번 약 먹고 마스크 끼고 살 순 없어서 어쩌면 좋을 것 같냐 라고 하길래 6년 키운 강아지를 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든 그것도 사실 어려울 텐데 그럼 오빠가 계속 약을 먹고 지내야 하지 않겠냐. 그치만 난 그걸 강요할 마음은 없다. 약 먹는 것도 매일 먹으면 힘들 거니까 라고 하니 강아지를 다른 곳에 보내면 안 되겠냐 묻길래 저는 싫다고 했죠. 내 가족이고 오빠랑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그럴 순 없을 것 같다. 내가 강아지 데리고 올 때 한 다짐이 강아지 눈 감는 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는 거고 내 자식들이다 라고 하니 저를 정말 이해 못한다는 눈빛으로 그럼 나와의 결혼보다 강아지가 더 중요하단 거네 이러길래 둘 다 중요한데 내 가족을 다른 데 보낼 수 없고 그게 조율이 쉽게 되지도 않을 문제라 난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하니 너무하다며 어떻게 남자친구보다 강아지냐며 아무리 가족 같아도 넌 사람보다 개냐 라고 하네요. 일단 전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유난인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추가 2년을 만나며 강아지로 인한 트러블이 없었기에 2년을 만났어요. 2년간 제가 강아지를 제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저보고 강아지를 보호소에 보내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남자를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 가족이라는데 보호소에 보내면 안 되냐라는 게 저에게는 마치 가족을 고아원에 버리라는 말과도 같이 들렸기에 2년 만난 남친이 남 같아지면서 마음이 차게 식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도 제 스스로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댓글들 말들처럼 제가 미리 이런 걸 확실히 먼저 말했어야 하나 봐요. 저는 만나면서 종종 강아지로 인해 내 삶이 너무 긍정적이게 변했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등등 여러 차례 발언으로 나름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의 완성이 결혼이라고는 생각 안 하기에 전 2년이란 시간을 아깝다 생각 안 하는데
남친은 그럴 수도 있단 생각이 드니 미안해지네요. 너무 결혼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던 사람인지라 다시 얘기해보고 헤어지는 쪽으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두 번째 추가. 남자친구 2년간 사귀면서 남친 보고 저희 집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 두 마리 있는 집에 어찌 오라 하나요? 그럼에도 본인이 가서 영화 보고 싶다, 강아지들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미리 30분 전 약 먹고 남친 오기로 한 날은 집 청소 다 해놓고 강아지 용품 빨래, 소독 스프레이도 뿌려놨어요. 많이 힘들면 바로 말해달라고도 했고 피부에 닿으면 안 좋으니 강아지 만지지는 말고 보라고만 했어요. 강요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너도 좋아해줘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 댁은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데 그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안 좋아해서 보낼 수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유기견 보호소 얘기는 미리 인스타로 찾아봤는데 안락사 안 당하는 보호소도 있다며 안락사 없는 좋은 보호소를 이야기한 거라고 저에게 했어요. 제가 좀 화나서 되물어봤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보호소 보내라는 말 화가 나요. 만나면서 난 평생 강아지와 함께하고 싶다. TV 같이 보다가 버려진 강아지 얘기 나오면 저렇게 끝까지 책임 안 지는 사람들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여러 번 말했고 그걸 2년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 상황이 결혼, 출산, 이직 등으로 변해도 강아지를 책임지고 끝까지 키울 거라는 걸 알 거라 생각했어요. 본인과의 결혼 후에도요. 본인이 알레르기 비염 치료 장기적으로 약 안 먹어도 되는 치료도 큰 병원 가면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전 남자친구와 결혼과 그 후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 나온 거라 이번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터진 거예요. 저도 잘했다는 건 없고 더 확실히 직설적이게 말을 하고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둘 사이에 저 혼자만 전적으로 나쁜 사람,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붙이는 게 조금은 억울하고 서러워서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일상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제 갓 30대에 합류한 회사원입니다. 다중주택 주차 문제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다중주택은 주차 자리가 두 자리예요. 옆, 그리고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 옆자리는 다른 층에 계신 분이 쓰고 계시고 앞에 자리는 제가 쓰고 있어요. 매월 주차요금을 월세에서 추가로 내면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살면서 주차로 인해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과를 들은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서론이 길었네요. 기억나는 사례를 몇 가지 적어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걸 적어보자면 일 끝나고 저녁이었나 밤이었을 텐데 제 주차 자리에 차를 주차해놨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운전자분이 동승자랑 차 안에서 햄버거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저기요, 여기 제 자리인데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곤 차로 돌아와서 기다리는데 차를 당최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차에서 내려갔곤 다가가서 저기요,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 여기 입주민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입주민이고 여긴 제 자리니까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리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지면서 얘기를 하길래 자리 있으니까 차 빼주시고 궁금하시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빼더라고요. 사람이 정중하게 물어봤으면 따지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리 개념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얼른 빼드릴게요. 라던지. 혹시 자리라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던지. 정중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햄버거 먹으면서 얼척없게
자리가 어딨냐고 따지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 뒤로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제 자리에 주차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때도 저녁인가 밤이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으셔서 저기 여기 제 자리인데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입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자리라는 게 있어서요.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돌아온 대답이 밥 먹고 있으니까 먹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저도 굶고 왔는데 말이죠. 얼척이 없어서 저도 주차를 해야 해서요.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반말로다가 조금 주차하겠다는데 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얘기하길래 아저씨 여기 제 자리예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빼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반말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신발이라면서 욕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저씨가 뭔데 저한테 욕하고 반말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 맘이다 라고 하고선 차에 얼른 타시더니 차를 빼시더라고요. 그 뒤로 차를 타러 가족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와 진짜 아저씨 인성이 저런데 아주머님 그리고 자녀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걱정이 될 정도로 성격이 개파탄이어서 되려 걱정이 됐어요. 입주하신 분이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자녀가 이번에 첫 입주를 해서 축하할 마음에 가족끼리 집들이로 오게 되었다. 이러이러해서 차를 좀 주차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만 좋게 했어도 아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빼실 때 연락 주셔라. 제가 다른 곳에 주차해 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반말에 쌍욕에 1층인 것 같던데 그때 입주했던 입주민 들으라고 대놓고 말만 곱게 했어봐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나? 라고 혼잣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도 집에 올 때마다 제 자리에 자주 주차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차를 제 자리에 자주 상습적으로 주차하시는 분인데 처음엔 전화를 30통인가를 했는데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 오셔서 헬스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라고 하고선 차를 빼신 일도 있었고요. 퇴근 후에도 주차가 되어 있던 적이 좀 있어서 전화드려서 차 뺄 때까지 기다렸고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여기다가 주차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리가 있어서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척없어서 주의를 보시라고 널린 게 주차 자리인데 왜 자꾸 여기에 주차를 하냐 라고 했더니 항상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여기다가 주차를 한다고 전화를 주면 차를 뺀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리인데 내가 전화까지 주면서까지 차 빼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하나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여기 돈 내고 주차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차를 타려고 하시길래 솔직히 아저씨도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 말을 개무시하고 차에 냉큼 타고 차를 빼더라고요. 퇴근 시간이면 눈치껏 차를 알아서 빼놓던가 낮에 주차를 해놓았으면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그 시간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일할 시간이니까 자리 주인이 올 일이 없겠지 하고 주차를 해놓을 수도 있죠. 설령 낮이건 밤이건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고 회사가 이 근처셔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을 퇴근 시간에 굳이 차 대놓고 사과도 안 하고 사람 말 개무시하네요. 말이라도 곱게 했었어도 낮 시간엔 주차하셔도 무방한데 퇴근 시간엔 조금만 피해주세요 라고 좋게 얘기가 오갔을 텐데 참 사소한 일로 의미 없게 감정이 상하네요. 앞서 사과받은 적이 2번 있다고 했었는데요. 한 번은 앞 건물 입주자분이 술을 드셔서 차량을 다음 날까지 못 빼셨을 때랑
본 건물 이삿짐 차량으로 인해 주차 양해를 구하셨을 때 딱 2번이에요. 일상의 흔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서 사과를 하지 않는 건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인격체가 다르니 당최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피해를 드린 거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잠시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얼른 차를 빼겠다. 죄송하다. 하곤 빼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 마인드가 비정상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7월 21일 수요일 강남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디자이너에게 폭언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몇 달 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SNS를 통해서 커트를 매우 잘한다는 미용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숏컷을 유지해왔고 계절의 변화를 많이 타는 모질에 숱이 많아 저와 맞는 미용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칭송에 가까운 네이버 영수증 리뷰와 미용사 SNS에 올라온 커트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예약일자 열흘 전쯤 전화로 예약을 했고 예약일인 21일 수요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문 전 미용사에게 불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일을 해왔기에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4시 예약자였고 3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목격한 것은 미용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미용사였습니다. 그래도 첫인상에 속단하지 말자 생각하며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텝 한 분이 물을 내오셨고 미용사가 시간이 되면 시작하겠다 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3시 50분부터 4시까지 배달 온 햄버거를 드셨습니다. 담배를 펴서 그런지 계속 목을 긁는 것 같은 장기침을 여러 차례 했고 탄산음료 때문에 트름도 거하게 하셨지만 미용사는 식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되자 빔 프로젝터를 세팅하기 시작하길래 커트 준비를 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미용사가 본인 노트북을 연결하더니 커트 교육용 PPT 자료를 띄우고 스텝 2명과 함께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면서 맞춤법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약 시간이 잘못된 건가 싶어 4시 5분에 저 4시 예약인 거 맞죠? 물으니 스텝 한 분이 맞다며 멋쩍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저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 미용사가 고개를 뒤돌아보며 금방 끝나요 라더군요. 그 5글자는 양해를 구하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이라는 기본적인 안내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4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예약 시간이 전혀 의미 없어지는 행동이었죠. 이때부터는 이들이 하는 일이 금방 끝나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 담배 피우다 햄버거, 감자튀김을 먹고 씻지 않은 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제 머리를 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끔찍하다고 판단되어 4시 10분 저와 친구가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기분 나빠서 가시는 거예요. 그쪽 기분 안 맞춰줬다고 이러세요.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놀이터예요.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라며 쫓아왔습니다. 그쪽이 먼저 약속을 무시했고 저도 제 시간이 소중하니 그냥 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가셔야 되는데 급하시면 시간 맞춰드리고 라는데 이때부터 미용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었기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용실에는 다른 손님 없이 성인 남성 3이 있었고 여자인 저는 동성 친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나서게 된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문을 닫으려 하자 미용사 입에서 신발년들아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미용실에 찾아온 고객이 감히 그거 하나 얌전히 기다리지 못한다고 급발진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미용실은 시간 딱 맞춰서 다 해줘요 라던데, 네, 제가 살면서 방문했던 미용실들은 모두 최소한 그렇게 했습니다. 예약금 걸었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라던데, 네, 몇만 원 버린다고 제 생활 휘청일 일 없습니다. 애초에 예약금이라는 게 쌍방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발년들아 지금 가르치려 드냐 라며 다가오는데 나머지 스텝 두 분은 뒤에서 멀뚱히 보고만 계시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겠죠. 미용사가 거의 한 대 칠 기세였기 때문에 더 큰일이 날까 싶어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비스직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미용실이든 카페든 공공기관이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면서 친절이라는 거 남에게 당연하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함이 디폴트인 건 아니죠. 무례함을 넘어서 폭언은 폭력입니다. 제 앞에 예약하신 분 머리가 아직 안 끝났던 상황이거나 죄송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 생겼으니 몇 분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 문장 했어도 안 나갔을 겁니다. 사람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분이 사회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그곳을 정말 개인 놀이터가 아니라 영업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든 시국에 도대체 어느 누가 본인 영업장에서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일합니까? 커트를 받지 않았으니 그 미용사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제 인생 다시 없을 커트를 받아보았다 한들 그 매장의 분위기, 미용사의 상식 밖의 태도, 비위생 등 절대 좋은 경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폭언을 들었을지언정 더 기다리지 않고 뛰쳐나와서 천만다행이었고요. 교육용 PPT 자료 점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으면 4시 예약자에게 미리 알려서 예약 시간을 옮기거나 또는 10분 전에 미리 와서 대기 중인 예약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 몇 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나요? 그 도리가 부재했기에 미용실을 나오는 사람에게 마치 본인들이 갑질당한 것 마냥 반응하시던데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가 봅니다. 추가로 6월 16일자로 다른 분이 게시한 해당 미용사에 관한 피해 사실글에 위와 같은 글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당 게시글은 네이버로부터 게시 중단 조치를 당했고요. 미용사가 논리적인 입장 표명 대신 취한 조치입니다. 이후 미용사가 본인 SNS 계정 및 블로그에 해명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라이브 방송 및 영상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폭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미용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미용사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은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고 오로지 커트 기술 및 본인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만 언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욕설을 들었을 때부터 사과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험한 욕을 뱉는 운영 방식이라니요. 저는 커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겪어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기에 이번 일이 널리 알려져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 간의 기본을 지키며 힘들게 영업을 이어나가시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미용사라는 고된 직업을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성실히 이어나가는 수많은 미용업계 종사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혹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미용사는 피우던 담배를 껐습니다. 계속 피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실내에서 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본인 영업장에서 손님 올 시간 다 되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도 충격적이었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앉아서 대기해야 했던 자리가 미용사가 담배를 피우던 자리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마셔야 했습니다. 미용실을 빠져나온 직후 서울시청에 전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영업장 신고 가능하냐고 했더니 음식점인지 아닌지 업종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미용실이라고 하자 강남구 보건소에 전화하라고 안내해 주셨고 강남구 보건소에 전화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할 수 있는 것은 전화하여 마스크 착용하라고 권고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장 점검 나가서 적발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현재 정부 합동 점검으로 미용실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폭언을 듣고 나왔으니 그런 전화가 간다면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고 했더니 보건소 측에서 그러면 현장 점검 나갈 때 들를 수 있도록 메모 남겨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추가. 후유증으로 인해 인스타그램 접속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댓글로 남겨주신 미용실 측 인스타그램 캡처본을 보고 글 내용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행 중인 일이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입장 당시 미용사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고 스텝 한 분은 커트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에서 언급했듯이 50분부터 4시까지 식사하셨습니다. 4시부터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세팅했습니다. 저도 입장했을 때부터 다른 일로 바빠 보였다면 상식적으로 하던 일이 있었구나 생각했을 텐데요. 두 번째, 4시가 되었고 손님이 우리 언제 시작해요? 라는 물음에 금방 해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본문에 작성했듯이 4시에 제가 질문한 것은 저 4시 예약 맞나요? 였습니다. 혹시 실수로 예약 시간이 잘못되었거나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미용사 대답은 없었고 스텝 한 분에 내가 전부였기에 5분 기다리다가 4시 5분에 저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세 번째, 4시 10분 정도 되어서 일이 마무리되었고 바로 상담. 아닙니다. 4시 10분 될 때까지 미용실에 있던 세 분은 모두 PPT 자료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에 시옷자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아무 말도 없이 출입문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가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는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이었고 4시 5분에 제가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미용사가 금방 끝나요? 라고 대답한 것에서 제가 한마디 더 했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말없이 나섰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바로 해드리려고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하지. 지금 상담도 안 했는데 라고 말한 건 기억나네요. 여섯 번째,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냥 가겠다고만 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들으려 하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약속 시간을 안 지키셨으니까 가겠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을 했다. 상식적인 성인이면 다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가르침 당한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여덟 번째, 인격이나 상식을 따지며 모욕감을 주는 건 욕이 아닌가. 현장에서 미용사 인격 따진 적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분이랑 말할 수 없으니 가겠다고 한 것이요. 아홉 번째, 내면에 대한 깎아내림이야말로 내면 깎였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미용사가 저한테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열 번째, 다만 나는 앞뒤 구분 없이 처음 본 사람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앞뒤 구분을 어떻게 하셨길래 폭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추가, 이번 일에 원 글쓴이와 함께 당일에 미용실에 방문했던 친구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괴롭고 신상을 밝히기도 꺼려져 다소 늦게 작성하는 점과
익명의 아이디로 작성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용사의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미뤄두었지만 본인이 이 일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기에 방금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겨우 보았습니다. 그 일은 불과 수요일의 일인데 꽤 다른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정말 기억을 못하신 거라면 안타깝지만 의도하신 거라면 본인이 가장 민망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일 저랑 제 친구는 4시였던 예약 시간 10분 전인 3시 50분에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본 모습은 미용사가 담배를 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용사의 사적인 영역과 영업장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 부분은 저나 제 친구나 예약 시간보다 이른 방문이었고 저희가 업장에 들어간 뒤 중단하셨기 때문에 친구와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단 한순간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적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햄버거로 추정되는 식사를 시작하셨고 저희에게 정확히 시간 맞춰서 해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일찍 와서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잠시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예약 시간인 4시에 직원분들이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서 라는 말 이후 어떤 말도 부재했기에 당연하게도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건가 독특하네 정도로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용 자료 혹은 홍보 자료로 보이는 것을 살피며 같이 있던 두 분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희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아예 등을 돌리고 말씀하신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의아해서 혹시 우리 4시 예약이 아닌 건가, 예약이라는 걸 모르시는 건가 했습니다. 그러다 4시 5분쯤 친구가 저기요, 저희 4시 예약 맞죠? 라고 여쭤보았고 직원 한 분이 맞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미용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직후 친구가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으니 그때야 뒤돌아서 명백히 영상에서 재현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말투로 금방 끝나요. 5글자 던지시고 다시 하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라며 상냥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기억은 아마도 다른 손님분께 그러신 것 같네요. 저희는 거기서 이미 이 상황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혹 앞 손님의 시술이 길어져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시던 일의 마무리가 예약 시간을 맞출 수 없이 급한 것이라 양해를 구하셨다면 아마도 제 친구는 예약했다는 책임감에 코로나 방역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구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침을 하며 담배와 식사 이후에 단 한 번도 손을 닦지 않은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겼을 겁니다. 정확히 4시 10분 저랑 제 친구는 기다린 시간이 10분이건 1시간이건 이런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어차피 저희에게 따로 설명해 주신 적이 없기에 굳이 말싸움할 필요 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굳이 슬금슬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럴 필요 없으니 저희는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기요, 지금 말없이 나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기에 네, 저희한테 설명도 안 하시고 할 일 하시길래 저희도 말없이 나가는 건데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원글에 적혀 있는 대로 굉장히 격앙된 어투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여기가 놀이터냐, 할 일 하는 거 안 보이냐, 예약 시간에 비워놓은 건데 뭔데 그냥 가느냐, 상식 없냐. 참고로 먼저 상식 없냐라는 단어를 꺼내셨기에 인용해서 답변했음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하길 대우해주려고 있는 사람 아니다. 지금 그거 설명 안 해줬다고 말없이 나가냐 등등 저희의 말을 처음부터 계속 끊으며 목소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격앙된 어투와 공격적인 움직임은 저와 친구가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이나 객관성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저희가 그냥 나가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왜 우리가 나가려고 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듣지 않으셨을 뿐이지요. 미용사는 이미 언제 나가셔야 하는데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이미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셨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마스크 안 쓴 분이랑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갈게요 라고 말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때 문을 닫으며 신발년들 이라며 욕설이 나왔습니다. 이때 저는 공포감과 친구와 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욕은 너만 할 수 있냐 미친 새끼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이 뒤부터는 따라 내려오며 욕을 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친구는 욕설을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언급하신 상대방은 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생전 처음 듣는 욕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저도 생전 처음 그런 단어들을 입에 올렸던 것은 내려온 순간부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일을 본인도 그 자리에 계셨던 다른 직원분들도 한토시 부정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본인의 행동을 미화시킨 기억들이 이 글로써 다시 자리를 찾으실 수 있겠네요.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들만 나열하고자 했으니 판단은 후에 그 미용실을 이용하실 분들이 하시겠지요. 긴 글 읽어주시고 비슷한 경험과 사연들로 공감해주시고 필요한 정보들 계속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친구는 괜찮습니다. 네 번째 추가, 내일같이 분노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친구와 저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이 미용실이 머리를 잘하는 것 같아서 방문했냐, 좋지 않은 후기를 봤음에도 왜 갔느냐 라는 질문은 해당 사안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미용사가 상당수의 커트 사진들을 내린 상태이고 좋지 않은 후기를 봤음에도 방문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판단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함께 분노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